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2019년 9월에 상장해서 2년 만에 공모가 기준 무려 10배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경쟁 과열을 이유로 투자 의견이 하향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 클라우드 플레어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경쟁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해하기 앞서 먼저 네트워크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네트워크 장비까지 구매가 필수적이었고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장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등에서 클라우드의 형태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어도비 등에서 역시 클라우드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거나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업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의 기업들은 시스코 등이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파이어아이와 같은 기업들의 보안 솔루션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클라우드로 확장된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을 구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중 특히 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입니다. 구독 모델은 현금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을수록 기업의 가치평가가 극대화됩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인터넷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 보안 솔루션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디도스 보안 부문 시장의 전체 81%를 점유하며 독보적인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단순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며 차세대 네트워크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티커를 네트워크를 연상시키는 NET, 넷으로 선정한 것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컴퓨팅 부분은 클라우드 플레이어 솔루션의 일부일 뿐이며 큰 그림의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2009년 창립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시켜 왔습니다. 타겟 시장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명확하며 2024년에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의 규모는 100빌리언 달러를 초과합니다.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타겟 시장에 맞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슬라이드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에 디도스 방어 등 쭉 적어 놓은 것이 시장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과점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아래 적혀 있는 새로운 분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호라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엣지 컴퓨터 부분 투자 확대, 그리고 CDN 시장의 서비스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하여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지만 공모가 대비 10배 오른 가격은 선뜻 진입하기 역시 어려운 자리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매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총 매출은 지난 5년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매출은 85밀리언인데 매년 135밀리언, 193밀리언, 287밀리언, 그리고 2020년 431밀리언으로 무려 카갈이 50% 증가해 왔습니다. 2021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은 138밀리언과 152밀리언으로 2021년 연평도 50% 수준의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이런 높은 매출 성장률의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꾸준히 혁신적인 신사업 진출을 통해 TAM, 즉 노출되는 전체 시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디도스나 방화벽 등 기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도 매년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R&D 지출 및 M&A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추가 매출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의 클라우드 플레이어 1 서비스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함께 더불어 추가 확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로 서비스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한 후 추가 유료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하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매년 사업 다각화로 인해 추가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를 고객이 무료로 부담 없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자유롭게 구독 서비스를 가입하고 취소할 수 있는 유연함을 두었습니다.
이는 고객 이탈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았고 오히려 고급 유료 서비스를 채택하는 고객 전환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간 유료 고객 수는 카갈 26%로 증가했는데요. 이 중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형 고객 수는 무려 카갈 67%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형 고객 수는 카갈 73%로 늘어났는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1%에서 2020년 46%로 카갈 9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형 고객 수 중 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고객은 카갈 86%,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초대형 기업 고객은 카갈 100%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포춘 1000 기업의 19%가 클라우드플레어의 유료 고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이 추가 서비스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고객이 부가가치의 더 높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을 뜻하는 달러 기반 유지 비율 DBNR도 지난 5분기간 각각 115%, 116%, 119%, 123%, 124%를 유지하며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매출 대비 논갭 영업 지출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 대단합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 및 매출 증가를 통한 성장이 무리한 영업 및 광고와 R&D 없이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향후 마진 및 이익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클라우드플레어가 2023년에서 2024년쯤 흑자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시총별, 지역별, 그리고 탑 100대 기업과 그 외 고객 매출 비중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고객 수와 고객 다양성이 경쟁사에 비해 높다는 것은 어느 고객풀에서도 클라우드플레어의 솔루션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서 또 주목할 다른 점은 매출 대비 낮은 카펙스 비중과 높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네트워크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컴퓨팅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어서 상장 초기에는 높은 카펙스와 낮은 마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매출 대비 카펙스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77%에서 78%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더 많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출은 모두 순수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패스틀리라는 기업은 구독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 사용량당 과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객들이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패스틀리를 이용하는 패스틀리의 기존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매출 총이익률도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플레어는 정해진 구독료를 내면 일정 기간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선택 폭이 더 넓기 때문에 고객들이 훨씬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적자 기업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역시 한 번도 플러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 S&M, R&D, G&A 지출을 매년 늘려가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재투자를 위해 성장을 택한 경영진의 전략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매출 증가율로 영업 지출폭을 줄여나가는 클라우드플레어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매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적이 나온다면 이미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여러 차례 발행한 바 있어 이것이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주가 희석 우려로 주가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미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대형 기업들은 엣지 컴퓨팅으로 사업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레어의 파일을 일부 뺏어올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물론 클라우드 플레어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 그 시너지 효과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지만 대형 우량주의 경쟁 소식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최근 4개월 반 동안 약 100% 빠르게 올라온 주가 때문에 EV 세일즈 레시오는 약 70으로 월등히 고평가 상태이고요. PSR도 약 70, PBR도 약 55로 동종 섹터 중간값인 4.15,
6.42 대비 상당한 고평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11명 중 7명이 매수, 4명이 보유로 전체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128.78불로 산정하고 있어서 이미 목표 주가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투자 결정 전 이러한 리스크를 판단 근거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에 주식 수량을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하락시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저도 주가가 전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다면 무조건 담을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 떠오르는 엣지 컴퓨팅 분야뿐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와 네트워크와 통합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최강자이자 혁신이 지속되는 분야에서 확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10년, 20년, 30년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꼭 장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